자, 오늘 수치채권. 자, 다음 시간은 우리 중간고사 마지막 시간이니까 진도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고 우리 교재 관련해서 제가 조금 중요하다 싶은 거를 찍어줄 테니까 교재를 가능하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오늘 수치채권이랑 지급채무 봅시다. 자, 애증의 은행 계정 조정표.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는데, 자, 현금이 현금성 자산, 당좌 차원은 뭐로 인식된다? 단기 차익금.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장부에 있는 돈이랑 현금이랑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떤 계정을 쓰죠? 네? 현금 과부죠. 그렇지. 또 뭐 했나? 그죠? 자주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회계 처리하지 않고 한 번에 해주는 거. 소액 현금 제도. 그죠? 마지막이 은행 계정 조정표. 자, 여기서 뭐 나머지 것들은 넘어가더라도 은행 쪽, 은행 사이드 플러스 해주는 거 뭐였죠? 그죠? 뭐였을까? 은행을 플러스 시켜주는 거. 응? 이기록 예금. 마이너스 하는 거는 기발행 미인출 수표. 자, 이 용어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뭘 뜻하는지도 알아야 되죠? 그죠? 미기록 예금이 어떤 상황일 때 은행이 플러스 되는 건지, 기발행 미인출 수표는 어떤 상황일 때 마이너스 되는 건지. 자, 요게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기장 오류, 요거 문제 조금 헷갈렸죠? 요거 좀 기억을 하시고 기장 오류까지. 자, 요 네 가지 정도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관련된 회계 처리였습니다. 자, 간단하게 리뷰했고, 자, 오늘 매출 채권 봅시다. 자,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는 포카칩이 있고 오른쪽에는 미래 전기 자동차가 있는데, 자, 우리가 마트에서 이런 과자를 구매하고 이런 기업을 무슨 기업이라고 하죠? 상 기업이라고 하죠. 자동차를 만드는 곳을 제조 기업이라고 하죠. 네. 자, 매출 채권이라는 거는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죠? 자, 그러면 상기업 같은 경우에 포카칩을 팔았어요. 100만원치. 자, 그러면 차면은 뭐? 차면은 뭐야? 팔았다니까? 100만원치. 뭐야? 현금 100만원. 대변은 매출 10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자, 그런데 외상으로 됐다. 그럼 현금이 아니라 뭐? 매출 채권 100. 이렇게 되는 거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죠? 자, 제조기업은요 똑같은데, 제조기업은 매출이 일어났을 때 뭐도가 찍더라? 네, 그렇죠. 여기에 매출 원가가 붙었죠.
안 되는데 70이었다. 자, 그럼 여기는 뭐죠? 이렇게 있었잖아요. 기억나죠?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요, 제조기업이 아니라 상기업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는 안 볼 거야. 이 뒤에 우리 앞으로 배울 거는 상기업 기준으로 우리는 회계 처리하는 거 배울 테니까 일단 우리는 상기업 기준으로 거래 내용을 본다라는 거 조금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일단 매출 채권은요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가장 큰 상위 단은 요 수치 채권이라는 거예요. 수치 채권. 수치 채권. 수치 채권은 크게 매출 채권과 비매출 채권으로 나뉘는데 매출 채권, 비매출 채권. 자, 가장 큰 차이는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것만 매출 채권이죠, 그죠? 주된 영업 활동만.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 상기업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트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주된 영업으로 판매하는 녀석들만 우리가 포함이 돼야 되겠죠. 사실 마트라고 하면 요즘에는 뭐 대형마트에서는 안 파는 게 없잖아. 뭐 책상도 팔고 뭐 다 팔잖아, 그지? 그래서 좀 구분이 애매하긴 해요. 마트는 웬만한 거 다 파니까. 그런데 조금 이제 주된 영업이 나눠져 있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컴퓨터를 뭐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회사다. 만들어서 파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컴퓨터 전문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 자기들 직접 칩을 만드는 거 아니잖아. 그런 데서도 만약에 컴퓨터를 팔고 외상으로 받았으면 매출 채권을 잡는데 만약에 컴퓨터 그 판매하는 회사에서 책걸상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럼 뭐요? 뭘까? 매출 채권이에요? 비매출 채권이에요? 비매출 채권 중에 뭘까?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대여금일까? 미수금일까? 이런 것들 이제 배울 거예요. 알겠죠? 자,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매출 채권. 자, 매출 채권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외상 매출금, 두 번째는 받으러. 자, 그래서 매출 채권은 당연히 자산이니까 매출 채권이 발생하면 차변에 적어야지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무상태표에는 외상 매출금이랑 받으러움을 구분한다, 한다? 안 하고 통합해서 매출 채권이라는 단일 계정을 사용합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구분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요게 합쳐져서 그냥 매출 채권으로 해요.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렇게 합쳐서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재무보고의 개념체계 할 때 통합해서 공시하는 그런 기준 같은 거 기억나죠? 어떨 때 통합하고 어떨 때는 분리하고 그런 것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간단한 예시. 12월 15일에 외상으로 50, 그 다음에 어음으로 100, 전액을 1월 4일에 회수했다. 자, 그러면 12월 15일에 총 150만큼 뭐가 발생했어요? 매출이 발생했죠. 자, 원래는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 외상으로 외상 매출금 50, 받을 어음으로 100.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현금을 뭐 30만 원 받았고 외상을 20만 원 받았고 어음으로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뭐만 있으면 돼요? 현금 20만 원만 추가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내가 돈을 받았는지를 그냥 차변에 상세히 적어주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자, 그러면
회수했으니까 1월 4일 X2년도 1월 4일에 회수했으니까 뭐가 없어지죠? 전액 회수했네. 그렇죠. 기존에 있는 외상 매출금 받으러 다 없어지겠죠? 받으러면 100만원. 왼쪽 차변은 뭐죠? 회수했으니까 현금을 받았겠죠. 얼마? 150만원. 자, 이렇게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이런 건 절대 안 나와. 자, 기본적인 그냥 회계 처리. 매출채권이 발생하고 회수하는 가장 기본적인 회계 처리입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자, 외상 매출금이랑 받으러움의 가장 큰 차이는요. 요거예요. 기일이 정해져 있다. 네. 내가 돈을 받기로 한 기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구두로 우리가 그냥 빌려주는 건데, 요거는 실제로 받을 어음에 언제까지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 딱 적혀있기 때문에 좀 더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는 이자가 있는 녀석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받을 어음과 외상 매출금의 가장 큰 차이는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 기일이 있냐 없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랑 비슷해요? 우리 봤던 거, 지난 시간에 봤던 거 뭐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응? 맞아요. 수표랑 비슷하죠. 수표 처리랑 좀 비슷해요. 어음을 받아가지고 어음을 주면 어음을 받은 쪽은 다시 은행에 가서 청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럼 받을 어음도 당연히 시간적인 차이로 인해서 회사에 있는 것과 은행에 있는 것이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자가 있는 어음을 우리 수취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덕송은 농심에게 상품 2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으로 농심이 발행한 어음을 받았다. 액면 이자율 12%. 자, 20만 원을 매출했으니까 어디에 적나요? 차변 매출. 대변 매출 20만 원. 자, 차변은 뭐죠? 지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현금을? 못 받았죠? 그럼 뭐예요? 매출 채권으로 일반적으로 적었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어음을 받았다고 돼 있죠? 그러면 매출 채권이 아니라 받을 어음 하셔야 됩니다. 20만. 교수님, 이자는요? 아직 발생을 안 했죠. 이제 어음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야 그 지난 분에 대해서 이자를 내가 받겠죠. 자, 12월 31일자에 농심으로부터 받은 어음 20만 원과 관련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자, 요거 회계처리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래요? 간단한 거니까. 풀어보고 옆에 친구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맞나 안 맞나? 너가 틀렸다, 내가 맞다, 이렇게 하세요. 아주 건전한 디스커션이니까.
자, 볼까요? 자, 진짜 쉬운 거지만 야,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지금 독송이 지금 이자랑 원금을 받았죠,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기존에 있는 받으러는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겠죠. 받으러 20만 원. 맞아요? 자, 그러면 독송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은 거예요, 낸 거예요? 받은 거죠. 그러면 받은 거면 이자 비용이 아니라 이자 수익이죠. 그럼 이자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어디 적어요? 차변 대변. 이자 수익 얼마? 2,000원. 왜 2,000원이냐 하면요, 20만 원이 연이자인데 지금 12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몇 개월치야? 1개월치죠. 그죠? 연이자가 몇 프로인데? 12%니까. 그러면 2,000원 나오죠? 자, 그러면 차변은 뭔데요? 현금 얼마? 202,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현금은 내가 20만 2천 원을 받았는데 왜 2,000원이 나왔냐? 이자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2,000원을 더 받은 거죠. 됐죠? 차변 대변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떤 친구들 이거를 이자 비용 2,000원에서 차변 대변 안 맞다라고 하는 친구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이게 이자 수익인지 비용인지 이거를 잘 보고 판단하셔가지고 적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은요, 매출 애누리 환입 할인인데 요거는 그냥 개념적인 것만 조금 탁탁탁 찍고 넘어갈게요. 자, 애누리는요, 하자가 발생해서 할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중고 상품이나 쿠팡에서 살 때 조금 기스 나도 괜찮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사잖아요. 5만 원짜리인데 기스가 조금 있어가지고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4만 원에 팔아. 그럼 사. 그러면 걔가 만 원치를 깎아준 거잖아. 그죠? 그런 게 매출 애누리. 근데 도저히 이건 못 쓰겠어.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했어요. 그거는 매출 환입. 자, 매출 할인은요,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회수하면 내가 좀 깎아줄게 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회수를 할 수 있으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데, 자,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할인율 슬러시 할인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2 슬러시 10이란 뜻은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2%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이 100만큼 있는데 요거를 10일 내에 내가 회수한다 라고 하면 이 100에 대한 2%만큼 얼마? 이만큼을 빼고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수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현금은 얼마겠어요? 98이 되겠죠. 그죠? 요거 예시 볼 거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매출 애누리 환입 할인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딱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여기도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을 공시할 때 요 세 녀석은요, 매출액에서 빼고 매출액을 적게 됩니다. 자, 그럼 손익계산서에 우리 손익계산서 매출액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손익계산서. 자, 매출액에서 처음에 뭘 빼죠? 매출 원가를 빼잖아. 그죠?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매출액은 실제로는 매출 애누리 환입 할인을 차감한 금액이야. 알겠죠? 저 매출액에다가 손익계산서에 있는 표에 있는 값에다가 저 값을 또 빼주면 안 돼요. 이미 빼준 값이에요, 저거는. 자, 이거 좀 기억하시고 말 문제로 잘 나오고. 자, 차감 계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차감 계정. 자, 회계에서는요 조금 번거로운 녀석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임시 계정. 임시 계정, 우리 집합 손익 있죠? 기억나죠? 손익계산서에서 다 없애주는 거, 비용이랑 수익. 임시 계정이 있고, 또 한 가지 좀 번거로운 녀석이 요 차감 계정이에요. 차감 계정. 차감 계정은요, 말 그대로 지금 실제로 발생한 총 매출액에다가 지금 애누리 환입 할인을 빼준다고 했잖아. 예를 들어서 얘가 100이고 얘가 30이야.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매출액은 70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렇게 기존에 있는 계정을 빼주는 계정을 차감 계정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산이랑 부채는 상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차감 계정은 어떤 특정한 계정을 차감해서 빼버려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출액은 수익이죠. 자, 수익의 증가는 어디 적어요? 대변에 적죠. 자, 그러면 수익을 빼는 녀석이니까 애누리 환입 할인은 차변에 적힐까요? 대변에 적힐까요? 차변에 적히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차변에 적어야 증가한다. 자, 기억하세요. 매출액의 차감 계정은 매출 애누리 환입 할인이고, 매출액을 차감했을 때 얘는 발생하는 거니까 차변에 적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문제 풀어볼까요? 자, 12월 15일 요런 조건이다. 자, 요 조건 뭐냐? 5%를 할인해 주는데 10일 이내. 자, 12월 15일에 오리온 외상으로 150. 자, 차변은 뭐죠? 외상 매출금. 대변은 매출. 어렵지 않죠? 자, 됐죠? 12월 17일 날 2만원만큼 상품이 불량품이어서 반품되었다. 자, 반품은 아까 뭐였죠? 매출? 환입. 차변 대변. 매출 환입 얼마? 2만원. 자, 그럼 대변은 뭘까요? 매매 2만원. 외상 매출금 2만원 이렇게 된다. 내가 150만원 지금 받아야 되는데 환불 처리됐단 말이에요. 그럼 2만원치 내가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2만원을 빼주는 회계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12월 20일 구매 대금을 지급하였다. 자, 구매 대금 외상 매출금이 지금 150만원 있었는데 2만원이 빠졌으니까 얼마요? 148만원. 이 잔액으로 있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 148. 아이고, 이거지. 기존에 있는 외상 매출금 148만원. 차변은 뭐가 받을까요? 현금. 오, 봐. 덕송이 내가 파는 녀석이고 얘가 산 녀석이죠. 산 녀석이 구매 대금을 지급했죠. 그러면 덕송 입장에서는 뭘 받았어요? 돈을 받았지. 그러면 현금 148만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우리는 지금 뭐도 배웠다? 매출? 할인. 할인을 배웠다. 자, 할인은 요거를 봐야 된다. 10일 이내 5%. 자, 실제로 내가 외상 매출이 일어난 시점이 12월 15일. 그러면 며칠까지 내가 돈을 받으면 할인해 줄까요? 25일. 그렇죠. 25일인데 지금 보세요. 20일이죠. 그럼 25일보다는 한쪽이니까 할인을 해준다 안 해주나? 할인을 해줘야 된다. 얼마만큼? 이 시점에 외상 매출금의 자재게 148만 원에 몇 프로? 5%. 얼마 나와요? 74,000원. 74,000 나와요? 자, 그러면 74,000원이 나오면 매출 할인을 여기 적어요? 차변에 적어요? 대변에 적어요? 차변? 차변에 적어야 돼요? 대변에 적어요? 당연히 차변에 적어야죠. 매출 할인 74,000. 자, 할인해준 것만큼 내가 못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매한 사람이 빨리 갚아줬잖아.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의미로 내가 좀 깎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 내가 148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74,000원만큼 빼고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148만 원에서 74,000원을 빼면 6, 7, 0, 4, 140만 6천 원 받아요? 요게 되겠지. 다음부터 요 내용도 다 지워버려야겠다. 제가 X 치니까 이건 필요 없는 건가 이래가지고. 요거 뒤에 읽어보세요. 요건 해설이니까.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이 정도만 하면 됐고. 자,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간단한 문제. 자, 볼까요? 몇 번이죠? 아직 덜 풀었나요? 40초, 40초.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해설이니까 다 이야기해드리지만 여러분들 이제 실질적으로 풀 때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12월 17일에 토론토로부터 받은 현금 금액을 구하시오 되죠.
덕송이 받을 현금 금액인 거예요. 자, 그럼 12월 1일에 이 조건으로 외상 판매. 차변 뭐야? 외상 매출. 대변 뭐죠? 매출. 12월 8일 반품. 차변 뭐? 반품이니까 뭐야? 매출 환입. 대변은 외상 매출. 자, 여기 외상 매출금 잔액을 체크해 둘게요. 200만원 외상 매출금 35만원이니까 잔액이 얼마죠? 165만원이겠죠. 자, 12월 13일 1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니까 실이 가잖아. 자, 차변은 뭐예요? 금액을 받았으니까 뭘 받아요? 현금. 그지? 또 13일이니까 15일 이내.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매출 할인이겠죠? 대변은요? 외상? 매출금. 그죠? 얼마야? 150. 그럼 잔액이 15만원. 맞아요? 12월 17일 자녀 외상 매출금을 받았다. 자녀 얼마예요? 네? 자녀 얼마야? 지금 얼마 있는데? 15만원이죠. 15만원에 대한 잔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차변은? 응? 차분? 현금? 15만원. 대변? 외상 매출. 자, 제가 이거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할인. 계산 안 했죠? 근데 답은 15만원 나왔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바는 12월 17일날 토론토로부터 받을 현금 금액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할인 금액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 12월 17일자에 외상 매출금의 잔액만 알면 이때 받을 금액이 정해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써가지고 이 현금 할인을, 매출 할인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풀고 있었죠, 그죠? 열심히 풀고 있었죠? 풀었으니까 이거 얼마인지. 자, 이 할인은 얼마일까요? 3만원 나와요? 어떻게 계산했어요? 2%. 자, 2%죠? 2%. 얼마에? 150. 150에? 150이 2%? 아, 165. 잔액의 2%죠? 네. 요거의 2%죠? 그럼 얼마야? 165만원의 2%는 얼마예요? 33,000원 나와요? 33,000원. 자, 그럼 현금은 얼마 받을까요? 150만원에다가 33,000원 빼면 얼마? 46만 70. 146만 7천원. 맞아요? 요 시점일 때 잔액, 그죠? 잔액에서 자, 많은 친구들이 요거 할 때 200만원을 여기에 가져오는 친구가 있어요. 200만원 아니에요. 매출 환입된 저 잔액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많이 틀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환입은 빼주고. 그래서 문제를 뭐 예를 들어서 12월 13일에 내가 받아야 될 현금 금액은 하면 146만 7천원. 요거를 적어 주셔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답은 1. 넘어가도 돼요? 뒤에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넘어간다? 가면 안 돌아온다? 자, 오늘 메인 디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걸 맨 뒤에 하게 되냐, 계속. 아이, 참. 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이걸 하게 될 것 같은데. 자, 매출 채권 요 앞에 했던 거는요, 뭐 회계 원리에서도 했던 부분이기도 하니까 회계 원리 내용도 같이 한번 보시고, 자, 오늘은 요 녀석을 볼 거예요. 대손충당금. 자, 여러분들 이제 매출 채권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돈을 회수할 수 있냐 없냐예요. 네, 매출 채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자산이 커지니까. 그런데 현금을 회수 못하면 말짱 꽝이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매출을 일으켰지만 돈을 못 받으면 큰일이잖아.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 대손충당금이라는 요소로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GS건설, 미청구공사, 대손충당금, 비상 이렇게 돼 있죠. 공짜로 공사 하나 있는데 여기 보세요. 다양한 건설사들이 있고요. 미청구공사이라고 돼 있는데 얘가 뭐냐면 매출 채권이에요. 매출 채권. 대손충당금은 뭐냐? 매출 채권 중에 내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금액이라고 예상되는 것. 그게 대손충당금이에요. 자, GS건설은 1조 4천억 매출 채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2,800억을 못 돌려받을 거라고 예상한대요. 그러면 20% 1조 4천억 중에 2천억 거의 3천억만큼 못 돌려받으면 얼마만큼 손해가 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못 받을 거에 대한 금액을 설정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 당해년도에 나의 이익이 변동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대손충당금 매출 채권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를 볼 텐데, 자, 요거 글자를 보기 전에 예시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글자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 100만큼 발생했고 외상으로 처리했어요. 자, 회계 처리 어떻게 되죠? 차변, 외상, 매출금 100, 대변, 매출 100.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죠. 자, 이거를 뭐 3월 1일에 내가 판매했다고 쳐보죠. 자, 그런데 내가 외상 매출금 100 중에서 예상을 해보니까 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처를 계산해보니까 한 10% 정도를 못 받더라. 안 줘, 거래처가. 돈을 안 돌려줘. 역사적으로 우리가 쭉 봤더니. 그럼 10%만큼을 내가 못 받는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대손상각비라는 항목을 비용으로 10 잡아주고요. 자, 10%를 내가 못 받는다고 지금 설정한 거예요. 못 받아. 자, 그럼 대변은 뭘 적을까? 대변. 내가 지금 뭘 못 받는다고 했어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돈을 못 받는다고 했죠. 그럼 여기는 뭘까? 외상 매출금 10이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죠? 그런데 얘를 외상 매출금 10이라고 안 하고 대손 충당금 10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원래 내가 10%를 내가 못 받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외상 매출금 없애주면 되는데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이상한 항목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응? 받을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다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이 10%는 내가 확정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예상한 거죠. 예상한 거죠. 예상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외상 매출금을 없애주면 안 되고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으로 따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예상이니까, 예상. 바로 저 외상 매출금을 없애주면 안 돼.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지 아직 못 받은 게 아니잖아.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죠. 외상 매출금은 안 썼는데 비용은 왜 적어줬죠? 자, 이거 1점 한번 걸어볼까요? 자, 이걸 맞추는 친구는 1점에 가산점을 드리겠습니다. 대손상각비는 왜 비용을 잡았죠? 나중에 못 받을 거 아닌데 아직. 왜 잡았죠? 응? 손해를 줄이기 위해. 손해를 줄이기 위해. 비용을 잡으면 이익에 영향을 미칠 텐데. 내가 잘 벌써. 자, 정확하게 둘 중에 한 명. 자, 정리해봐. 둘 중에 한 명이 거의 지금 말했어요. 손해가 이상 발생한 게 예측됐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게 예측됐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손해가 발생할 거라서 그거는 좀 설명이 부족하고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한다. 거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되는데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한다 맞는데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비용을 잡긴 잡았는데 앞에 있는 거래를 한번 같이 연결해서 보수적으로. 자, 보수적이라는 게 뭐예요? 자, 우리 회계에서 보수적이라는 건 뭐죠? 두 가지가 있어요. 비용은 최대한, 수익은 최소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잡는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1점 드릴게요. 자, 그럼 서운해하지 말고. 자, 1점. 자, 비용은 잡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용은요 반드시 매출을 따라가야 돼요. 무슨 원칙에 따라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매출이 100만큼 발생했죠. 근데 만약에 내가 비용을 안 잡아줘요? 그러고 다음 연도로 넘어갔어요. 응? 그러면 이 수익에 대해서 내가 못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 비용 있죠. 그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잡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연도 넘어가면 비용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잖아. 당해에 발생된 매출, 수익에 대해서 따라가야 되는 비용을 상각비로 잡아줘야 된다. 만약에 얘를 안 잡고 넘어가잖아? 그러면 그 당해 연도에 수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과대 계상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자, 수익이 발생했으면 그 비용은 항상 따라가야 되는데 얘 수익에 관련된 지금 비용인 거잖아요. 이 대손상각비는 못 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거. 근데 이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 버리면 요거를 당해 연도에 수익이 과대 계상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 따라서 당해 연도에 발생된 수익에 대한 비용을 잡아줘야 되고요. 보수주의 원칙에 따라서 비용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면 당해에 최대한 잡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손상각비 10, 대손중간금 10인데, 자, 대손상각비는 우리 비용 여러 가지 있죠. 저 손익계산서에 어디에 포함될까요? 우리 비용 손익계산서에 비용 뭐 있었어요? 매출 원가 또 손익계산서, 판관비 또 영업 외 비용이 있었죠?
어디예요? 세 개 중에. 얘는 판관비입니다. 판관비에 포함되는 비용의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겠죠? 대손충당금은 뭐길래 지금 대변에 적혔을까? 이거죠? 네. 이 녀석은 외상매출금의 차감 계정. 자, 외상매출금은 뭐죠? 자산이죠. 자산이죠.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어디에 적어야지 플러스다? 대변에 적어야지 플러스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매출이 100만큼 발생했어요. 외상으로. 외상 매출금 100, 매출 100 이렇게 했죠. 근데 10%만큼 내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변에는 비용을 잡아주는데 그 비용의 항목 이름을 대손상각비 10 이렇게 잡아주고 얘는 어디에 포함된다? 판관비에 포함된다. 자, 대변은 외상 매출을 못 받을 거라고 적는 게 아니라 뭐로 적는다? 대손충당금이라고 적는다. 근데 이 항목의 정체는 뭐냐? 외상 매출금의 차감 계정. 그러니까 대변에 플러스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얘를 12월 31일자라고 치면 이 시점에 우리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은 얼마라고 적혀 있을까요? 12월 31일자에 외상매출금은 얼마라고 적힐까요? 그렇죠. 오늘 열카를 많이 하는데. 자, 100에다가 대손충당금 10 해서 90이 잔액으로 적혀 있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게 바로 대손충당금을 처음에 설정해주는 과정이에요. 설정해주는 과정. 설정.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글을 조금 볼게요. 자, 대손충당금과 상각비 내용을 볼게요. 자, 거래 상대방의 경영 상태 악화 이유 등으로 매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해당 매출 채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대손 가능 금액을 추정해서 우리는 대손충당금이라는 항목으로 잡아주고 관련된 비용을 대손상각비라고 한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갭 기준과 IFRS 기준을 여기서는 다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대손충당금으로 나오기도 하고 IFRS 기준에 따라서 손실충당금이라는 용어로도 쓰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개 페어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네. 손실충당금과 손상차손 요 두 개 페어도 같이 외워두십시오. 자, 대손충당금은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이니까 어디에 적으면 플러스? 대변에 적어야 플러스. 대손상각비는 비용이니까 어디에 적어야 된다? 차변에 적어야 플러스. 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출채권의 금액은 매출채권 빼기 대손충당금으로 적히게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건 제가 설명드렸고.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자, 우리 대손충당금의 설정 배웠죠? 설정? 대손충당금이 뭐였어요? 매출 채권 중에 돈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였죠.
그죠? 못 받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몇 프로를 못 받을 거라고 했죠? 10%를 못 받을 거라고 했죠. 뭐에 대한? 매출 채권에 대한 지금 잔액 중에 10%를 내가 못 받을 거라고 했죠. 그거랑 똑같이 매출 채권의 잔액 중에 일정한 비율을 못 받을 거라고 세팅하는 게 바로 매출 채권 잔액 비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 어렵게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매출 채권 중에 잔액의 몇 퍼센트를 우리가 대손 충당금으로 잡아준다는 소리예요. 요거는 뭐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요 연령 분석법. 자, 일반 기업들 보면요. 매출이 다양한 시점에 발생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X 1년도에 1월 1일에 발생한 매출이 있고요. 외상 매출이 있고 X 3년도에 1월 3일에 발생된 외상 매출이 있어요. 현재 시점은 X 10년이에요. 자, 이 시점에 봤을 때 X 1년도에 1월 1일 매출 채권과 X 3년도에 1월 3일의 매출 채권 어떤 게 더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직 다 회수를 못했다고 치셨을 때 어떤 게 더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X 1년도 거예요? X 3년도 거예요? 네. 기간이 짧은 거일수록 돈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10년 전에 내가 매출 일으켰는데 돈 못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겠죠. 그죠? 그래서 매출 채권을 연령으로 보는 거예요. 연령으로. 자, 이 X 1년도 1월 1일자는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1, 2, 3, 4 11년 된 거죠. 만약 12월 31일이라면 그죠? 자, 이것도 계산을 용이하기 위해서 1월 1일이라고 치자. 그럼 얘는 9년 된 거죠? 네, 9년이네. 8년이네. 8년. 자, 우리는요 오래된 녀석은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얘는 못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50%. 얘는 못 받을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30%. 이런 식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100만큼 외상 매출이 있었고 얘도 100만큼 있었다. 자, 그러면 X 1년도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얼마겠어요? 100 곱하기 50%라면 50은 못 받을 거라는 거. X 3년도 거는요? 30은 못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X 10년도에 내가 대손 충당금은 얼마가 된다? 80만큼은 내가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출 채권을요 언제 발생한 매출 채권인지를 연령처럼 따져가지고 오래된 녀석은 더 못 받을 거고 최근에 발생한 거는 더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연령 분석. 요게 정확해요? 요게 정확해요? 정확선. 손실 충당금을 어떤 게 더 정확하게 잡아주는 걸까? 연령을 조금 고려하는 게 낫겠죠. 얘는 그냥 잔액이야. 그냥 언제 발생하는 건 상관없고 그냥 그 잔액 시점에 매출 채권 잔액으로만 계산하니까 얘가 좀 더 정확하겠죠. 자, 세 번째는요 기대신용 손실법인데 자, 요거는 뭐냐면 미래 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대손 금액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 내가 내년도에 매출 채권에 대해서 못 받을 것 같은 금액을 일단은 예상을 하고요. 그 금액을 현재 가치로 가져온다고. 자, 현재 가치로 가져온다는 말은 미래에
x1년에 1000원과 x2년에 1000원은 내가 x0이라면 현재 시점이 x0이에요. x1년도에 1000원과 x2년도에 1000원. 현재 가치로 가져왔을 때 어떤 게 더 클까요? x1년도 게 클까요? x2년도 게 클까요? x1년도 가까운 미래 거를 현재 가치로 하는 게 더 큰 값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 기간 동안 발생되는 대손 금액을 현재 가치로 추정해서 대손 충당금 잡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한 방법론은 고급 회계 내용이니까 요거 넘어갈게요. 요거 나왔는데 그냥 개념만 이해하세요. 그냥 미래에 발생될 대손 금액을 추정해서 현재 가치로 가져오는 거를 기대신용 손실법이다. 그리고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요거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요 정도만.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대신용 방법을 사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문제 안 나와요. 요 두 가지만 문제 나와요. 매출채권 잔액경이랑 연령분석법.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예제로 풀어보고 기대신용 손실법은 방법은 따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는요 다음 시간에 제가 바로 해설할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요 문제 풀어오십시오. 이 교재가 아마 예제 5-9인가 7인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교재 버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요거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